아, 이체를 하지 말라? 네. 뭐 혼자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하면 또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에도 네. 뭐 증여 이슈는 항상 많죠? 아, 굉장히 많죠. 예전보다 증여 건수도 많기도 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서 네. 사실은 뭐 요새는 함부로 증여를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됐죠 이제는. 그쵸. 네. 근데 요즘에 조금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어떤 네. 거죠? 부부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뭐 남편 명의로 카드를 써야지만 네. 증여세가 문제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주변에서도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타이틀만 듣고서는 생활비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건 사실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말이 안 될 텐데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네. 남편이 혼자 외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생활비를 이제 배우자 부인한테 이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체한 것도 증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과세한다. 아, 이체를 하지 말라? 네. 뭐 혼자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네. 사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저희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근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주변에도 저기 상담하고 이럴 때 특히 이제 고소득 올리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부부간에 생활비가 이제 고소득이니까 생활비가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절대 안 된다더라. 무조건 증여로 물린다더라. 그래서 장문에 또 메일을 보내셨던 분도 계세요. 진짜 이체는 안 되냐? 나라가 뭐 말이 되냐고 이랬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건 말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게 말이 안 네.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네. 제 46조 5에 나와 있는데 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 교육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뭐 이재 구호 금품, 네.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네. 뭐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결론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네. 내가 외벌이고 그러면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를 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생활비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네.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물론 이제 그 법에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죠. 그쵸. 네. 뭐 금액에 이제 크고 적음이 있겠지만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생활비가 진짜 많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결제 용이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부부간에는 또 같이 이제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생활비 목적이 맞으면 네. 증여세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배우자한테 이체를 하는데 네. 사실 그 이체받은 돈으로 뭐 생활비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그 돈을 통해서 네. 뭐 펀드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죠.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생활비 용도로 줬다고 하면 사실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지출이 돼야지만 뭐 증여 이슈가 없을 건데 네. 그게 아니고 과한 금액을 이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꼬마 빌딩을 예를 들어 한다든지 뭐 어디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뭐 증여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도 전제를 두고 있는 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라는 문구가 붙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활비도 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그 가정의 형편상 네. 그 돈만큼은 생활비로 쓴다 하면 이제 그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뭐 바로 조사하거나 이러신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네, 네. 이제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그걸 증여세를 과세가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증여라는 거는 네. 증여한 사람이 증여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증여 받는 사람은 그걸 이제 승낙을 네.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증여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따라서 단순히 이체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그 이체한 사실에 대해서 애초에 증여 의사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판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판례 저도 본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주 골자가 있는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차피 여러 가지 목적이 뭐 있을 텐데 이체 뭐 금액이 크다고 할지언정 그 목적 자체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당연히 이제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뭐 금액이 뭐 1,500, 2,000이 되는데 이체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또 이거 보고 또 반응을 하시는 거 보면 네. 사실 뭐 증여나 이런 과세가 요즘에 네. 좀 예전에 비해서 네.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움츠러들게 되죠 사실 심적으로. 네. 이걸 하면
또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강화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영상 네. 꾸준히 보시면 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네. 좀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증여에 대한 뭐 일단 문의가 있으시면은 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저희 쪽에 뭐 질문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